안녕하세요. 다큐멘터리 애도의 감독 김소미입니다. 촬영을 맡은 손나영입니다. 오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지만 누군가에겐 숨쉬는 것조차 힘든 이별의 아픔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을 수많은 날 중에 하루일 수도 있고 문득 떠오르는 다신 보지 못할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적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두 출연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애도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의 마음을 위로합니다. 이른 이별을 겪은 두 출연진의 시간, 감정, 공간, 그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보는 이들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.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건 역시 위로입니다.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이별을 합니다.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가장 당연하고도 감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그 시간과 그 순간을 사랑해야 합니다. 우리의 애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있을 크고 작은 이별의 순간들을 애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2년 전에 제 나이 21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. 너무 이른 이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저한테 있을 모든 순간이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일 컸던 감정은 부정하고 싶었던 감정이 가장 컸고요. 그 다음으로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. 모든 상황이 정리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힘들다거나 좀 지친다거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저는 잘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좀 마음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고 제 신체적으로도 이미 마음의 병이 온 상태였던 것 같아요.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제가 우울증 그리고 그 식이장애를 겪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17살 때는 그냥 평균을 유지하던 체중이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일단은 밥을 잘 못 먹고 나중에 이런 불안함이나 초조함을 막 먹는 걸로 풀었다가 살찔까 봐 무서워서 먹고 토하고 이런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서 식이장애를 겪고 한 20kg에서 30kg 정도 갑자기 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며칠을 지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제가 보면 그때는 저도 좀 아팠던 것 같아요. 저는 9살 때 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.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의 그 날의 감정은 정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8살 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고요. 암이라는 걸 인지하기에는 좀 어렸을 나이여서 그냥 단순히 감기처럼 나을 수 있다?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원래처럼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9살에 이제 아빠랑 따로 살게 되고 이제 한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 좀 심각성을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.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있다가 이제 아빠가 항암 치료하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 제가 지냈었거든요. 그래서 아빠를 보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
그날따라 유독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아빠한테 오늘 하루만 좀 자고 가면 안 되냐고, 아빠랑 오늘 너무 떨어지기 싫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투정 부렸는데, 아무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좀 시설도 안 좋고 좀 아픈 사람들 많은 병원에서 저를 재우기가 싫었나 봐요. 그래서 언니랑 울면서 밖을 나와서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타고 가고 있는데, 아빠가 다시 전화가 와서 오늘 아빠도 나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.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다시 완전 뛰어서 가가지고 아빠랑 그렇게 밤새 놀다가 휴게실에서 이불을 깔고 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. 사실 추억은 없어요. 추억이라는 게 되게 좀 소중하고 예쁜 거를 추억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, 저한테 어머니와의 병원 생활은 추억보다는 그냥 기억 정도인 것 같아요. 병원 뒤에 되게 예쁜 산책로가 있었어요. 거기 이제 환자들이 산책하면서 바람도 쐬고 컨디션 회복도 하라고 병원에서 만든 산책로라고 들었는데, 사실 그 산책로에는 환자들은 잘 갈 수 없었던 거죠. 보통 보호자들이 좀 상심할 때 바람을 쐬러 가거나 아니면 혼자 좀 거닐거나 이런 공간이 돼버렸었는데, 저랑 어머니는 병실에서 창문으로 그 산책로를 보면서 우리는 나중엔 엄마 다 낳고 손잡고 저희 좀 걸어보자. 우리는 좀 남들이랑 다르게 엄마 다 낳고 저희 걸어보자. 이런 약속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엄마 뿌이. 엄마 괜찮지? 할 수 있지? 걱정돼? 배 아파. 그냥 배가 아파? 안녕. 안녕해. 크리스마스 이브가 저희 어머니의 3번째 수술 날이었어요. 그 수술이 좀 성공적이게 잘 끝났다고 이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가셔서 회복한 후에 그 다음날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그런 절차여서 어머니 짐을 막 싸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. 췌장미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에 계시면 지금 바로 중환자실로 내려오라고. 그때 제가 어머니가 계셨던 병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, 그걸 먹다가 그 방송에서 최까지만 듣고 진짜 맨발로 뛰어 내려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엄마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저는 좀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지만 어머니를 수술해야 한다는 그 사인을 해야 했고, 진짜 완전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겨우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물론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때가 어머니의 그 투병 생활 중에서 가장 큰 고비였어요. 포근했던 사람이었고, 이제 사진을 봐야 할 정도로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고 목소리는 아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런데도 제 머릿속 한켠에는 되게 포근했던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니 되게 저를 많이 사랑해 줬었던 그런 아빠였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사실 빈자리를 느끼는 순간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점점 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빈자리를 느끼는 순간이 저는 좀 많아졌던 것 같은데,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애인을 만날 때도 상대방한테 아버지의 빈자리를 말하는 게 좀 저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, 상대방의 가족이 너무 화목해 보일 때, 그럴 때 제가 스스로 좀 그거를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수능을 보는 날이었는데
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다들 아버지가 좀 데리러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좀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은 지금 데리러 와줬겠지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. 나는 그곳에 없어요.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.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나는 천 개의 바람,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.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.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.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.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. 사실 그런 떠나보내고 나서의 슬픔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슬픔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충고를 하거나 위로를 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슬픔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특별한 걸 하고 싶진 않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좀 쓰다듬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장미야 이제 일어나. 장미야 이제 봄이 오는데 밖에 꽃이 피는데 우리 봄 소풍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아버지도 우리의 그랬던 시간들을 후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다시 엄마를 본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진짜 그냥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소풍처럼 그렇게 자연을 보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보고 싶습니다. 제가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3명의 가족을 남겨두고 그리고 또 제가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한테 미안해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너무 죄송스러워요. 그냥 딱히 특별하게 뭘 하고 싶은 건 없고 아빠라는 존재랑 그냥 우리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그런 화목한 그런 일상생활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. 어차피 모든 걸 후회하고 우리는 그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그 후회에 대해서 대비하고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열심히 살아가 보는 게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어머니였고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게 저한테 너무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
엄마가 떠나고 나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, 뭘 하면서 보내야 하고,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저는 그 순간에, 정말 그 순간에 들었던 찰나의 생각이 이렇게 가면 엄마는 절대 나를 반겨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, 그 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하지만 그 이별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단순히 허락을 한 거라면,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겪어야 한다면 괜찮다고, 우리는 그렇게 또 성장할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.